건설 노동자인 김주연 씨는 얼마 전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뒀습니다. 물건을 쥐기가 힘들 정도로 왼쪽 손과 팔에 저림 증상이 점점 더 심해졌기 때문인데요. 전기가 좀 온다? 그런 느낌이요. 그래서 힘이 요새는 덜 들어가고 가끔 물건을 들었을 때 힘이 좀 빠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놓치는 경우, 간혹 있더라고요. 누워서 쉴 때조차 편치 않은 상황. 수시로 찾아오는 통증이 하루 종일 그를 괴롭힙니다. 왼쪽 목 쪽이 전기가 이제 찌릿 그러니까 한 5초마다 한 7초마다 그렇게 올 때도 있고 가만히 있을 때 목이 좀 많이 아파요. 좀 쑤신다? 예. 쑤시는 경우도 있고 목 밑으로 등 쪽도 많이 아프거든요. 이제 핸드폰 볼 때 너무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보는 자세도 힘들어요. 이렇게 계속 한 30초만 봐도 힘들어갖고 3개월인가 6개월 앞으로 얼마나 더 쉬어야 할지. 그때부터 가능하다고.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은 마음마저 더 무거워지는데요. 집 앞에 있다 그랬잖아. 요 근래 들어서 많이 아파가지고 맨날 주물러 달라 그러고 이제 운전할 때도 이제 주물러 달라고 하고 짠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는 나중에 또 돈 벌어야 된다고 또 하면 또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냥 내 탓 같기도 하고 그냥 못 도와줘서 그냥 미안하죠. 근데 뭐 얘기하면은 잔소리라고 생각해서 이제 잘 안 하니까. 김주연 씨에겐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많이 아파요. 네, 주먹 쥐는 힘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한번 잡아볼까요? 네. 양쪽 손 한번 꾹 잡아볼까요? 그렇죠. 손가락도 이렇게 한번 펴볼까요? 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한번 쭉 당겨볼까요? 네. 네, 이쪽도. 이거 오른쪽하고 그렇죠. 오른쪽에 들어가는 힘하고 왼쪽하고 들어가는 힘하고 조금 다르고 차이가 좀 있거든요. 지금 목이 거의 일자 형태로 되어져 있고 특히 여기 5번, 6번 사이는 지금 간격이 딴 데에 비해서 굉장히 좁죠. 납작해진 디스크가 튀어나와 척수신경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척수가 눌리는 그런 증상들을 간과하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진행하게 되면 보행 장애라든지 우리 미세하게 손을 쓰게 되는 그런 운동의 부조화가 오게 되는데 뭐 단추를 잠그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젓가락질을 하는 행위 그런 것들이 아예 안 될 수가 있고 조금 더 진행을 해서 척수가 이제 손상이 되기 시작하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사지마비까지도 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갱추를 지나는 신경 따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중심을 지나는 신경인 척수와 좌우로 뻗어가는 신경근인데요. 척수가 눌리면 팔, 다리로 가는 운동신경에 이상이 오거나 마비가 오고 신경근이 눌리면 시림과 저림 등의 감각 이상이 나타납니다. 방치하면 마비까지 올 수 있는 상태. 디스크를 제거하게 되면 여기 공간이 비게 되기 때문에 이 비는 공간에 인공뼈를 넣고 앞쪽에서 그 불안정한 척추를 고정시켜주는 우리가 ACDF라고 하는 그런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해 눌려있던 척수신경을 풀어주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디스크가
공간에다 빠져나간 공간에다가 인공뼈를 넣는 거죠. 뼈끼리 부딪히지 않도록 인공 뼈를 넣어 일정한 간격을 두는 겁니다. 이전 거 우리 넣기 전에 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뼈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술 전의 모습이고 이건 수술 후의 모습. 그러니까 간격 자체가 지금 많이 뼈가 들어가면서 많이 벌어졌죠. 네. 수술 전과 비교해 보니 좁아져 있던 디스크 부위가 확실히 넓어졌습니다. 일자목이나 이제 거북목처럼 우리의 정상적인 그 경추의 커브가 나오지 않게 되면 디스크가 더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 디스크의 위험도에 더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제 환자군이 되는 거죠. 목 디스크는 시간에 따라 서서히 진행되지만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문명순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루 종일 목 주변이 아파오면서 간단한 집안일조차 버거워졌습니다. 진짜 집안일만 하거든요, 제가. 전업주부다 보니까. 근데 서가지고 오래 서가 일을 못해요. 뭐 음식을 한다든가 설거지 한다든가 하다 쉬고 그래요. 등이 계속 치가 나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쪽 손이 다 괴로워요, 지금. 하루하루가 정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통증의 괴로운 일상. 저 이래요. 하다가 지나면 누웠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급기야 설거지를 하다 말고 소파에 누워버립니다. 치가 좀 많이 나면 아프니까 목도 자꾸 숙이고 이러면 아프니까 하다가 누웠다가 그래요. 반찬 하다가도 목이 좋다는 운동도 해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봤지만 그때뿐. 증상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 일상까지 흔들어놨습니다. 잘 때가 제일 힘들어요. 잠들기 전까지 어떤 자세를 하든 너무 불편하니까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뒤척이다가 잠이 들고 그리고 깊이 잠을 못 자요.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지는 못해요. 불편하니까. 뭐 소파에 누워 있어도 불편하고 또 뭐 앉아 있어도 불편하니까 통증이 일단 이게 통증 없이 편하게 한번 자보고 싶어요. 항상 통증이 있었으니까 몇십 년 동안. 며칠 뒤 문명순 씨를 다시 만난 곳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 결국 수술을 받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어떤 아픈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가족들은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아픈 거를 잘 모르죠. 근데 본인이 제일 아파하는데 또 그걸 또 몰라주니까 마음도 상하고 환자 본인이 제일 아프겠죠. 그치? 더 이상 보존적 치료로는 통증을 없애기 힘든 상태. 수술을 앞두고 있자니 지난날의 서러움이 북받쳐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아무도 몰라주고 혼자 막 그동안 엄청 많이 아팠거든. 남들은 모르는 통증과 10년 넘게 홀로 싸우다 보니 어느새 몸도 마음도 지쳐버렸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단순 디스크는 아니었고요.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병이 또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가 다 신경을 압박을 하는 원인이 됐었고요. 그중에 이제 디스크가 더 심하게 신경을 압박을 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팔저림 증상이 생겼고 그다음에 척수증의 초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경추 질환이 동반돼 세 군데나 신경이 눌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목뼈에는 뼈의 움직임을 유지해주고 어긋나지 않도록 앞뒤로 얇고 유연한 인대가 있습니다. 인대 뒤쪽으로는 운동신경에 관여하는 척수가 지나가는데요. 그런데 목뼈 뒤에 있는 후종인대가 두꺼워지거나 딱딱해지면 척수가 눌리게 되고 이로 인해 마비가 생기는 겁니다. 거북목이 후종인대골화증을 만들지는 않고요. 거꾸로 후종인대골화증이 반드시 거북목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후종인대골화증이 디스크나 목뼈의 노화와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종인대골화증을 가진 분들 중에 심한 거북목이 같이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문명순 씨의 경우 척수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후궁이라는 뼈를 열어 눌린 척수신경을 풀어주기로 했는데요. 신경 손상이 크면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신경이 얼마나 망가졌는지에 따라서 회복이 얼마나 가능한지도 이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이 눌려 있는 환경을 교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은 신경 기능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보면은 대개의 경우에는 처음에 아주 불편했던 정도보다는 회복이 되지만은 그게 완전히 뭐 100% 이전에 그런 디스크 질환이 없었을 때 상태까지 좋아진다. 이거는 사실은 그거는 뭐 환자들마다 좀 다릅니다. 질환이 오랫동안 생겨서 증상이 오랜 이제 분들은 사실은 이제 치료를 해도 고생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효과가 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거북목이나 일자목 때문에 뭐 목뼈가 변형이 되고 목 디스크까지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거북목 자체만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기는 하지만 분명히 그런 분들은 계시거든요. 그래서 목이 많이 앞으로 굽어서 목에 심한 피로감을 계속 느끼고 통증이 심한 분들은 정상적인 그 곡선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거북목이 다른 병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 디스크나 아니면 그 목을 지나가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신경이 눌리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서 그 신경 증상 때문에 심한 증상이 있는 경우 목뼈가 많이 굽어 있다면 수술하는 김에 그 목뼈 교정까지도 해드리는 게 나중에 환자분의 기능적인 만족도를 더 높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좀 거북목이 오지 않기 위해서 좀 해야 될 습관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될 습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네. 있을까요? 머리의 위치가 몸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자세, 그런 걸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고 의자에 기대셔서 잠시 쉬신다. 그러면은 가능하면 머리 받침이 있는 의자에 기대셔서 수건 같은 걸 말아서 이렇게 누워 약간 뒤로 기대서 쉬시는 게 좋죠. 그러면은 베개 높이는요?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저는 쓰는 베개가 폭신폭신한 그냥 일반 베개 약간 낮은 걸 사용하고요. 제가 만약 옆으로 누워서 자고 싶으면 반 접어서 어깨에 끼웁니다. 그러면 목이 많이 꺾일 필요도 없고 부담도 안 주겠죠. 베개를 베실 때는 가능하면 어깨 밑까지 깊숙하게 베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 곡선을 잘 유지하고 편안해지실 수 있거든요. 목 뒤가 동동 뜬다면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어딘가 목 근육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운동 스트레칭 같은 거 있잖아요. 스트레칭도 좋겠죠? 네, 좋습니다. 목의 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목의 유연성을 유지해 주는 거죠. 뭐 인대나 근육의 유연성을 좀 늘려줘야지 목이 변형된 상태에서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게 이제 유연성이 떨어져서 그런 거니까 젊어서 유연성이 있을 때부터 그걸 유지시켜 주는 게 좋은데 스트레칭이 유연성을 유지해 주는 방법이고요. 스트레칭만 가지고는 이제 목의 건강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목 주변의 근육이 탄탄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 강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근육 강화를 할 때는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손으로 막고 힘을 주시면 그쪽 방향의 근육이 강화되거든요. 간단하게는 그렇게 운동하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